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공감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은퇴가 마냥 달콤한 자유이자 제2의 인생일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임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58세 퇴직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어떻게 잘 나가던 임원이 캠핑카에서 1년이나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에 담긴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교훈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58세 그가 맞이한 갑작스러운 은퇴. 가상의 인물 김정민 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김정민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혜택도 많았고 자리에 대한 자부심도 컸죠. 사실 은퇴를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게 됐죠. 퇴직금이 꽤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놀다가 여행도 좀 다니고 나중에 무슨 사업이라도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본인도 모르게 지출은 커지고 월급 없이 나가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1-1 캠핑카 생활의 시작. 김정민 씨가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건 집을 담보 잡고 좀 더 큰 사업 자금을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퇴직금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매출이 바닥이었던 거죠. 기존 대출도 남아있던 터라 결국 핏더미 위에 앉게 되었고 가족과도 의견이 엇갈려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리가 곧 노숙 생활이라고들 하지만 김정민 씨는 그나마 여유가 남은 돈으로 중고 캠핑카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마치 임시 방편 같은 느낌이었죠. 집은 없지만 최소한 비바람은 막을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씻고 먹고 자는 모든 게 불편했죠. 이런 생활이 1년이나 이어지면서 김정민 씨는 자신이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은퇴 후 삶, 정말 준비가 필요할까?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노후 대비라고 하면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사례를 공유해 볼게요. 각 사례는 조금씩 다른 직업과 상황이지만 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2-1 사례 A 조기 퇴직한 50대 교사. 교사로 25년을 재직했던 박모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안정적이었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죠. 문제는 교사는 은퇴 이후 할 게 너무 많다며 미리 준비해둔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막상 매일 출근 안 해도 되니 처음엔 자유로운 기분에 들떴지만 몇 달 지나니 우울감이 찾아왔대요. 월급이 끊기는 순간 생활비 압박도 점점 커졌죠. 예적금 깨서 생활비로 쓰다가 나중에는 연금이 시작되기 전 몇 년 사이에 거의 모든 저축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교사 생활도 꽤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며 자책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2-2 사례 B 장사가 잘 되던 60대 자영업자. 두 번째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윤모 씨 사례를 볼까요? 60대 초반까지는 수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매달 나오는 매출이 있어 크게 걱정도 안 했고 노후 자금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미리 저축이나 투자할 필요 있을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주변 상권이 죽으면서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며 불안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죠. 상가 권리금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연금 수령까지 남은 몇 년간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3. 사례 C.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세 번째 사례는 1인 가구 형태로 살았던 50대 후반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지출은 어느 정도 컸지만 별다른 가족 부담은 없었죠. 그래도 혼자 사니까 돈을 많이 쓰진 않겠지 싶었지만 외식비며 각종 오락비, 혼자 사니 불편한 걸 해결하려고 쓰는 돈들이 쌓여서 꽤 컸다고 해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부담됐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죠. 결국 모아둔 돈 없이 60세가 넘어가자 생활비와 월세 때문에 쫓기듯 지내야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커졌지만 이미 선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고요.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은퇴 후 삶이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봤지만 늘 통장이 두둑해 보이던 사람도 퇴직 후 몇 달 만에 표정이 달라지곤 하더라고요. 아마 김정민 씨도 비슷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실제 현실을 맞닥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재무 설계의 중요성. 퇴직 전에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해요. 은퇴 후에는 기존처럼 수익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니 현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 더 중요해지는 시기. 몸이 아프면 병원비, 간병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건강검진부터 체력 관리까지 미리미리 해야 하는 이유죠.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직장을 나와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면 우울감이 심해져요.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일 찾기. 요즘은 506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미리 찾아보거나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4. 김정민 씨의 충격에 1년이 남긴 메시지. 결국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김정민 씨도 준비가 없으면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명함과 직책이 사라지면 모두가 똑같이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캠핑카 생활을 하게 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5.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 오늘 당장 가계부를 열어보기. 지금 내 재무 상태가 어떤지, 비상금은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 퇴직 후 시나리오 그려보기. 1년, 3년, 5년 뒤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수입이 들어올지,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같은 것들 말이죠. 셋, 건강검진 받고 생활습관 점검하기.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덤이고요. 넷, 인간관계의 폭 넓히기. 직장에만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얻거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에서 노숙자로 58세 퇴직 후 캠핑카에서 보낸 충격의 1년이라는 이야기는 그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격차가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멋지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미리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걸 김정민 씨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나도 지금부터 준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극한 생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기 내서 재무,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해 보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할까? 생각보다 덜 필요합니다. 은퇴 후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뉴스에선 최소 5억이다. 유튜브에선 10억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일하고 또 일해도 모자란 것 같고 마음 한켠엔 불안감이 턱하니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아껴야만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꼭 그렇지 않다입니다. 물론 넉넉하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냐 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 건가예요. 노후 자금 생각보다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돈 걱정 줄이는 법과 함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돈보다 중요한 건 지출 구조. 노후에 필요한 돈을 계산할 땐 대부분 소득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출 구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면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고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산다면 훨씬 자유롭고 여유롭죠. 사례 1 경기도 양평에 사는 62세 박씨 부부의 이야기. 박씨 부부는 은퇴 전엔 서울에서 월 600만 원 이상을 쓰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 양평으로 이사하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세 1억짜리 작은 주택에 살며 텃밭을 가꾸고 월 생활비는 16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니까요. 돈 걱정 줄고 시간 많아지고 건강 좋아지고. 이게 박 씨의 말이에요. 이분은 2억 정도의 노후 자금으로 20년 이상 거뜬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작게 쓰며 크게 사는 법을 택한 거예요. 2.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소득이 완전히 끊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죠. 하지만 요즘은 은퇴 후에도 충분히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강의 파트타임, 텃밭 수익, 작게는 중고 거래나 재능 공유까지. 자기만의 리듬으로 적당히 일하면 돈도 벌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사례 2 은퇴 후 작은 공방을 연 59세 김씨. 김씨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취미 삼아 목공 공방이나 해볼까 시작했대요. 처음엔 지출이 많았지만 지금은 월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혼자 사는 김씨는 생활비야 120만 원이면 충분해요. 공방에서 버는 돈으로 거의 다 충당됩니다. 라며 웃으셨죠. 중요한 건 은퇴 무소득의 시대는 지났다는 점이에요. 노후에 필요한 돈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런 적당한 소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3. 돈 안 쓰는 재미를 알게 되면 달라진다. 은퇴 전엔 돈 써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외식, 여행.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돈보다 시간과 건강이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 시기에 알맞은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알면 자연스럽게 돈이 덜 들어가는 삶이 시작돼요. 여행도 성수기 피해서 가까운 국내로. 운동도 헬스장 대신 걷기, 유튜브 홈트로. 이런 게 익숙해지면 지출은 절로 줄어들죠. 사례 3 65세 여성 이 씨의 소소한 행복 루틴. 이 씨는 매일 새벽 6시엔 공원에서 1시간 걷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읽고 저녁엔 혼자 요가 동영상 따라합니다. 지인들과는 가끔 도시락 들고 나들이. 예전엔 한 달에 300은 썼는데 지금은 130이면 여유 있어요. 이 씨는 말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던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시간이 돈보다 귀한 시기예요. 결국 돈 덜 쓰는 습관을 갖게 되면 노후 자금도 그만큼 덜 필요해집니다. 결론 얼마나 필요한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자금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진리는 하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하냐? 보다 어떻게 살 거냐? 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 지출 구조를 바꾸고 은퇴 후에도 적당히 일하고 소소한 행복에 익숙해진다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 그게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입니다. 왜 우리는 노후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되었을까? 마이너스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은퇴 불안의 정체. 생각해 보세요. 노후에는 10억은 있어야 해. 병원비, 자식 도와주고 여유롭게 살려면 수억은 기본이지.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뉴스, 유튜브, 금융 광고,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을 학습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음에도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만든 착각이에요. 1. 뇌는 손실을 과도하게 두려워한다. 손실 회피 이론로스 어버전.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라고 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우리 행동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은퇴 준비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 간병비,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불안 회피 시스템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극단적인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하며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큽니다. 2. 미디어가 만든 노후 공포 마케팅. 이제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 광고에 등장하는 말이 있죠. 100세 시대에 30년 노후 준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문구는 진실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질병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 이후 병기간은 OECD 통계 기준 평균 1012년 정도로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입니다. 게다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즉, 무조건 30년치 생활비 전체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공포에 기반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3. 사람은 미래를 현실보다 과장해서 걱정한다. 시간 할인 타임 디스카운팅. 또 하나 뇌과학적으로도 우리는 미래를 불안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시간 할인 이론 타임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가까운 미래는 생생하게 느껴지고 먼 미래는 불확실하고 더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엔 큰 병이 날지도 몰라. 그때 돈 없으면 길바닥에 놔앉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건 뇌의 착시일 뿐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맞게 지출 구조를 다시 조정합니다. 즉, 오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도 뇌는 지나치게 불안한 시나리오를 계속 재생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싶은 노후 스타일을 먼저 그려보세요. 도심에 살 건가요? 시골에 살 건가요? 자녀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요? 활동적인 삶? 아니면 조용하고 소박한 삶?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금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은퇴 후엔 대출, 교육비, 업무 관련 비용이 빠지니 17만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부수입, 자산 수익을 합산해 보세요. 이걸로 생활비가 충당된다면 수억은 오히려 과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불안보다 현실을 보자.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절반 이상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시 그리고 미디어가 심어준 공포 마케팅에서 시작됐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숫자에 속지 말고 나만의 삶의 방식과 지출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덜 필요하다는 건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52세 대기업 과장, 은퇴 3개월 만에 현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라는 말,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은퇴라고 하면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낸 후의 해방감,
여유로운 취미생활,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이면 한순간에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명함을 내려놓고 출근하지 않는 첫날부터 내 삶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만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나만 유독 대비를 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은퇴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변곡점입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경제 상황의 흔들림, 그리고 인간관계마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은퇴 후에 마주치는 현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서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 은퇴를 막 경험한 사람들의 흔한 심리 상태. 은퇴를 했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가 아니라 내가 속했던 조직의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직장을 떠나고 나면 우선 내가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일과가 송두리째 비어버려서 목표와 동기가 사라진 기분까지 들어요. 이건 불안, 무기력, 상실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거나 바깥 활동을 기피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대기업 과장, 임원 혹은 어느 정도 명함이 먹히는 자리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그 타이틀이 사라지는 순간 나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해지기도 해요. 2. 은퇴 후 삶에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어려움. 경제적 불안.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안 그래도 가정의 월 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끊기니 적금, 연금, 투자 수익 등으로 생활해야 하죠. 게다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감. 직장이라는 큰 조직의 일부였을 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접촉하며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모임이나 약속 없이는 누구 한 명 마주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간 많으시죠? 하며 연락을 주다가도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가 사라지고 직감이 없어지면 점차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체성 혼란. 오랫동안 대기업 과장이든 임원이든 특정 조직과 직책이 붙은 이름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무직 혹은 프리가 된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지 아닌지, 앞으로 뭐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거죠. 3. 은퇴 후 삶의 구체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아무것도 안 하면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어씨 52세, 전 대기업 과장은 은퇴 직후 첫 달 동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을 다녀오고 골프도 치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예전엔 회사 메일 확인, 부하 직원 업무 파악, 팀장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젠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가족들과도 충돌이 잦아졌죠. 아이들은 학교나 직장에 가고 배우자는 본인 일에 집중하니 정작 본인은 할 줄 아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가 이러려고 30년 넘게 일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해요. 해결책.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전문 상담이나 코치를 받아볼 수도 있고 재능 기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인 노하우가 분명 가치 있게 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자는 부담보다는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지? 어떤 분야에 기여하고 싶지? 라는 가벼운 탐색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사례. 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B씨 55세, 전 중소기업 운영팀장은 은퇴 전만 해도 술자리며 회식이며 휴일이면 동료들과 골프 약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 연락들이 뚝 끊기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지 하고 넘겼지만 한 달, 2달 지날수록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우울감이 찾아와서 예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는데 상대는 바쁜 업무 이야기만 하고 금세 통화를 끝내더랍니다.
당연히 예전처럼 밀접하게 연결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조직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았던 거구나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해결책.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와 퇴직 후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섭섭함이 들 수 있지만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찾아봐야 해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직장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거죠. 공감되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생깁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 모임도 은퇴 후에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면 일상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3돈 걱정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CC 50세 전 제조업체 생산관리 과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던 터라 막연히 퇴직금과 연금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 대출금이나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금리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로 큰 이익을 낼 수도 없었죠. 이렇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 수준을 갑자기 확 낮추기도 쉽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렸다고 해요. 해결책. 은퇴 이후 지출이 줄 것이라고만 막연히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미리 철저히 가계부를 작성해보고 최소 12년간의 생활비와 예비비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야 해요. 연금, 적금, 퇴직금 등 고정 수입원이 어느 정도인지 부족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영업을 고려할지 아니면 금융투자를 통해 보충할지 같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재조정하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가족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5가지 팁. 퇴직 전부터 프리 생활을 가정해 본다. 내가 만약 내일 당장 출근을 안 한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재정적으로 어떤 루트가 필요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훈련. 대부분은 일상의 810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면 시간 사용 자체가 어색해져요. 퇴직 전부터 주말이나 휴가 때 미리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훈련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관계 다각화. 직장 이외의 인간관계를 미리 늘려놓는 게 중요해요. 직장 동료만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SNS 네트워크 등을 평소에 구축해두세요. 소득 파이프라인 분산.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퇴직 전부터 조금이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활동이든 소자본 창업이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와의 상담. 인생 이막 설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커리어 코치, 재무 설계사, 심리 상담가 등에게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목표와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시점이죠. 앞서 말한 3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 느끼는 공허함이나 불안은 결코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당혹감을 느끼고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리곤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할까? 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과거 직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갈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다만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이 52세 대기업 과장, 은퇴 3개월 만에 무너진 현실을 아프게 겪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미리 조금씩 준비해두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으니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급으론 절대 못 가는 곳, 경제적 자유의 문턱은 6억. 나 평생 일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막 퇴직을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연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내가 진짜 은퇴한 건지 빈털터리로 버려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여유. 그게 바로 진짜 자유죠. 그런데 이 자유 생각보다 비쌉니다. 최소 6억 원. 이 정도는 있어야 경제적 자유라는 문턱 앞에 서볼 수 있습니다. 에이 6억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왜 6억인가?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 은퇴 이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먼저 은퇴 이후 30년을 살아간다고 가정합시다. 매월 150만 원만 쓰더라도 연간 1,800만 원. 30년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생활비 기준입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6억은 순식간에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은퇴 후에 일하지 않고도 유지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월세 수입이든 배당금이든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든 그 자산 규모가 최소 6억은 돼야 매달 15만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1 58세 박 부장, 월급만 믿다가 뒤늦게 깨달은 현실. 박 부장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남부럽지 않았죠. 하지만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믿고 별다른 자산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요? 퇴직하고 1년 후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연금 개시까지는 3년이나 남았고 퇴직금은 이미 반 이상 썼습니다. 결국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다시 젊은 애들 밑에서 일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의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례 이 62세 김 여사, 30년 전 시작한 작은 투자로 여유로운 은퇴. 반면 김 여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30대부터 조금씩 펀드, 주식, 부동산 임대 수익에 관심을 가졌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은퇴할 때 보유 자산은 약 7억. 그중 4억은 안정적인 배당형 자산에 1억은 비상금으로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활용 중입니다. 현재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생기고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로 충분하죠.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요즘은 그림 배우는데 재미 붙였어요. 그 여유로운 웃음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사례 3 55세 최 과장, 자녀 교육비로 다 써버린 후 빈손. 최 과장은 자녀 둘을 모두 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지만 본인은 은퇴를 5년 앞두고도 통장 잔고는 0. 나중에 아이들이 잘 되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쁩니다. 최근엔 지인과 함께 소형 트럭을 몰며 채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는 은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제적 자유를 위한 6억 원,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관리하세요. 쓸 돈을 줄이는 게 벌 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생활비 50만 원만 줄여도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의 효과입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세요. 예금에만 넣어두지 말고 배당주, ETF, 안정적인 부동산 임대 등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남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SNS에서 누구는 실버타운 간다, 누구는 외국 간다 해도 내 기준에서 행복한 은퇴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게 맞는 규모, 내게 맞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억 원, 막연해 보이지만 이건 자유의 가격표입니다. 한 달 수입보다 앞으로의 30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월급은 멈춰도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한 자산관리 한 줄이 내일의 자유 한 조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시간만큼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주는 삶을 만들어 가봅시다. 6억을 만들기 위한 현실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6억이라 너무 큰 금액이라 시작도 못하겠어요. 이 말 너무 잘합니다. 당장 통장에 300만 원이 있는 분에게 6억은 아득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장 6억을 갖는 게 아니라 6억을 향해 꾸준히 가는 사람과 그냥 포기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격차는 10년 뒤 은퇴 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6억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안 하는 방법들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산화하라, 저축이 아닌 흐름을 만들어라. 요즘 금리가 34%대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쌓는다고 6억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산화입니다. 즉, 돈이 내 손을 떠난 뒤에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50만 원씩 ETF에 꾸준히 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연 7% 복리 수익 기준으로 20년 후에는 약 2.6억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연금 자산을 합치면 6억은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나는 투자 잘 몰라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안정적인 배당주나 월세 가능한 소형 부동산, 간접 투자형 연금 상품 등을 알아보면 됩니다. 핵심은 돈이 잠자고 있는 상태를 멈추는 것. 작은 돈이라도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자유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아라. 은근히 무서운 소비 습관. 아무리 벌어도 왜 돈이 안 모일까? 답은 늘 지출에 있습니다. 특히 5060대가 흔히 빠지는 소비 함정이 있어요. 자녀에게 끊임없이 퍼주기, 과도한 자동차 유지비, 과시성 소비 브랜드 옷, 고급 외식 등 사용하지 않는 정기 구독들, 이번 달만이라는 자기 합리화 소비. 이런 것들이 매달 30만 50만 원씩 새고 있다면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이상을 잃는 셈입니다. 여기서 줄인 돈은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자산화로 연결해야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소비는 순간의 만족, 자산은 평생의 안전망이라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6억 자산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소형 임대 부동산 월세 70만 100만 원, 배당 ETF 투자 월 50만 원, 유튜브, 블로그 등 1인 콘텐츠 수익 월 30만 원,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소득 월 50만 원. 이렇게만 해도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나옵니다. 필수 지출을 커버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즉, 경제적 자유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내 손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해줘야지, 연금이 해결해주겠지, 자식들이 뭔가 해주겠지.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도 국가도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자유롭고 내가 계획한 만큼만 편안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문턱은 6억이라는 말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막연한 미래를 지금부터 내 손으로 설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 나이에 6억이 가능할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1년만 더 늦추면 기회는 반토막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만들고 흐름을 설계하면 5년 뒤, 10년 뒤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6억이 안 되더라도 그 6억을 향한 준비가
곧 당신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는 누구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당신 손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